그러면 이제 거의 복근보에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 한번 이거대로 지금 요 1번, 2번, 3번, 4번대로 해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이제 지워버리고 지금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조금 듣기 싫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어느 정도 소리가 들어갈지는 제가 아직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약간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좀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 FCK는 24MPA다. FY는 400MPA다. 그래서 이제 복근보 먼저 표현 조건식 쓰겠습니다. 1번 뭐 0.85 FCK의 AB, 이게 뭐라고요? 네, 콘크리트가 받는 압축력 CC가 되고, 플러스 AS 햇의 FS 햇인데, 첫 번째 저희는 보통 복근보 해석을 할 때는 물론 철근비, 한계 철근비를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계 철근비 기준으로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죠? 확인을 한 다음에 한계 철근비보다 많으면 압축 철근 항복했고, 아니면 항복 안 했고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더하냐, 압축 철근을 항복했다라고 가정하고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풀 때는, 이 예제를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건 압축 철근의 항복 여부가 아직은 모른다.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압축 철근이 항복했다고 가정하고 먼저 진행해 보겠다. 항복 가정. 그러면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FY가 됐죠? 항복했다고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AS FY가 되겠죠? 이 녀석이 뭐예요? S죠? 압축력. 압축 철근이 하는 압축력. 얘는 인장력. C가 아니죠. T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얘는 그냥 잠깐 지우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어떻게 돼요? 0.85 FCK의 B에 AS 빼기 AS 햇의 FY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원칙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원래 따지면 이 콘크리트가, 여기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여기 압축력 받고 있고, 여기 철근 면적만큼은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왼쪽의 식을 보시면 콘크리트는 여기 다 메꿔져 있다라고 콘크리트로 생각하고 압축력 구했고, 그죠? 그리고 철근도 더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 전 정리해서 다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실제로 보면 FS에서 죄송합니다. FI에서 빼기 0.85 FCK만큼을 빼줘야 되는 게 더 맞죠. 그런데 뭐라 그랬죠? 보통은 이 철근의 면적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그죠? 압축 철근을 엄청 인장 철근처럼, 그죠? 많이 넣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영향이 보통은 미비하다라고 해서 그냥 그 정도의 면적, 즉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AS 햇의 FY에 빼기 0.85 FCK,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요거 설계적으로 이 정도 효과는 그냥 무시한다. 결국 무시하는 게 요거를 무시한다기보다 요 면적이 작아서, 철근의 면적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적으니까 아마 이 평형식을 쓸 때 이 정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서 무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요게 빠져 있으면, 뭐 상세히 계산하려면 당연히 고려해도 되죠. 근데 빠져 있으면 그냥 미비해서 그 정도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간 거구나. 그렇게 전개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된다 라는 거. 그런 다음에 해보면 3042 빼기 1521 곱하기 400 되겠죠. 그 다음에 0.85 곱하기 24 곱하기 300 되죠? 이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항상 보호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거 중 하나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C입니다. C. 중립축. 중립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립축만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요? 요 응력 변형률 얘에서 중립축 결정되면 중립축 기준으로 해서 다 각각에 대한 변형률 알고 변형률을 안다는 건 응력 변형률, 재료의 응력 변형률을 아니까 힘을 안다는 거고, 그죠? 응력을 알면 거기다가 면적 곱하면 힘이니까 저희가 미지수로 놨던 항들, 이 평형 조건식에서 나머지 애들, 그죠?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중립축을 아는 순간 심지어 변형률도 알죠. 그러니까 최대 철근비나 이런 기준들도 다 만족하는지 알 수 있고, 그렇죠? 즉 중립축만 알면 얘를 안다는 건 압축과 인장력이 걸리는 그 경계점을 안다는 거고, 응력이 제로가 되죠? 요길 기준으로 위쪽은 압축력, 아래쪽은 인장력이 걸리니까 사실상 중립축만 구하면 거의 다 끝난다. 나머지는 다 계산에 불과하다 라고 보셔도 사실은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즉 중립축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99.4가 됩니다. 제가 이건 계산해 놨어요. 99.4mm 되죠? 즉 상부부터 A까지가 99.4mm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A는 베타1 C죠? 이게 A니까, 그죠?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베타는 0.85 24일 때, 그죠? 베타1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베타1 이건 또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콘크리트에 대해서 뭐 빼기 0.007에 0.85에 빼기에 이거 알죠? FCK에 아시죠?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이러면 이거 꼭 찾아보세요. 이거 지금 맞나 근데? 그죠? 제가 알기론 맞는데 갑자기 저도 헷갈리는데, 베타1은 콘크리트 강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작아진다. 베타1은 여기서 요게 A죠? A인데 얘가 베타1의 C니까 베타1은 강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라고 했고, A가 작아진단 말은 고강도로 갈수록 이렇게 몰린다는 거예요. 압축 쪽 연단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력이 몰리게 된다. 위로 상부로. 이런 얘기였고, 베타1은 0.65에서 0.85를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007에 뭐 따지면 56인가요? 빼기 뭐 FCK가 돼서, 그죠? FCK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제가 또 나중에 혹시나 잘못 얘기해서 또 나중에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럴 수 있으니까, 또 저는 저를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면 맞네요. 그죠? 맞습니다. 확인해도 맞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28을 기준으로 해서 28보다 작을 때는 그냥 0.85고 뭐 이런 식, 베타1에 대한 식 굳이 그죠? 이렇게 저도 찾아보면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또 이거 써줘라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어떨 때? 28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56 사이일 때, 56보다 크면 이게 56일 때 딱 0.65가 나와요. 28보다 작을 때는 그냥 0.85고 이렇게 된다고요. 뭐가? 베타1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어쨌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FCK가 24니까
베타1은 0.85다 라는 거. 0.85입니다. 0.85니까 얘가 0.85. 즉 다시 베타1 C가 A다. 베타1이 0.85다. A가 99.4였다. C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116.9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건 지금 이 C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16.9란 수치는 압축철근이 여기 항복했다라고 가정하고 푼 거죠. 그러면 C가 나왔으니까 압축철근이 진짜 항복했나? 라고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 작업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실론 S 햇은 어떻게 된다? C의 C-D 햇에 곱하기 입실론 U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하는 겁니다. 요게 딱 해서 비례식 써가지고 쫙 여기가 C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C- 여기까지가 D 햇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실은 U죠. 비례식 써서 뭐에 대해서 구했다고? 여기에 대한 거 이거 구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식에 불과한 걸 풀고 있다. 해보면 116.9 분의 116.9에 빼기 65에 곱하기 0.003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0.00133이 나왔다. 0.003은 지금 FI가 400MPa죠? 그러면 항복 변형률이 어떻게 돼요? 0.002죠. 왜 그러냐면 항복 변형률은 FI를 뭐로 나눈 거예요? 탄성계수로 나눈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응력 변형률 곱선에서 철근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탄성계수가 2S고 이게 200,000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FI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 400이니까 400 나누기 20만 하면 0.00이 나오죠. 즉 여기가 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에서 흔들리시면 응력 변형률 관련된 정리를 꼭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죠? 앞에서부터 다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면. 그렇고 어쨌건 중요한 건 0.00를 넘었냐 안 넘었냐? 안 넘었죠. 즉 내가 압축철근이 항복했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뭐예요? 항복 안 했네? 이거죠? 항복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항복 안 했으면 다시 구해야 되는 거죠? FI 아니었네? 이거죠?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서 얘를 항복했다라고 해서 FI 했는데 FI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된다? FS 햇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 라는 거. 지금 이렇게 다시 오시면 FS 햇은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입실론 S 얘를 곱해서 푼다. 즉 응력 변형률에서 철근에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가 입실론 S 햇이고 얘가 탄성계수 ES고 여기 지금 여기가 FS 햇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정한 건 일단 틀렸다. 그러면 FI로 놓지 말고 FS 햇으로 놓고 다시 풀자. 중립축 다시 구하자. 그죠? 그럼 지우고.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한 건 틀렸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절차 중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압축철근 항복 안 했다. 그죠? 그럼 지우고. 지금 이 과정, 지금 압축철근 항복했는지 보고 이 과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다시 0.85 이제 FCK에 AB 플러스 AS FS 햇은 AS FY다. 그러면 0.85 빠르게 쓰겠습니다. CK 베타1 C의 B는 AG 플러스 AS 햇에 요게 햇이죠? 빠뜨렸네. 곱하기 ES의 입실론 S의 햇이다. AS 햇의 FY. 여기서 바뀌지 않은 거. 당연히 인장축 철근 항복했어야 되죠? 최대 철근비 기준 만족했어야 되니까.
물론 나중에 한번 최대 철근비 기준 확인하면 이게 더 확실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FI를 가정하는 거는 설계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FI로 가정해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나중에 최대 철근비가 OK면 자동적으로 이 녀석은 우리가 가정한 게 OK가 되는 거예요. 따로 확인할 것도 없이 최대 철근비가 OK다. 그러면 여기 내가 가정한 거 AS FI OK다. 여기 왜 해시 붙었지? 어떻게 된다고요? AS FY다. 이거 최대 철근비 기준하면 우리가 가정한 게 맞게 된다. 그죠? 써보면 로우 맥스 체크로 확인.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쭉 이제 전개해보면 흰색으로 전개해보면 0.85 곱하기 24 곱하기 0.85 베타원 0.8 곱하기 C 곱하기 300이죠? 플러스 1521 곱하기 2 00 000 되죠? 곱하기 입실론 S 뭐였어요? C분의 C-65 곱하기 입실론 0.003 요거 입실론 S 앞에서 비례식 봤죠? 압축척을 항복 여부 확인할 때 지금 변환한 것 뿐이에요. 그죠? 요 비례식 지금 요 그대로 그냥 변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꼴 그죠?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요거랑 요거까지 한 겁니다. 얘가 입실론 S 해시고 이 녀석이 그렇게 되면 3042 곱하기 400이다. 그죠? 이 녀석을 C를 곱한다. C를 양변에 곱해서 전개하면 5202의 C의 제곱. 이게 압축철근이 항복을 안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다. 딴 거보다 계산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좋지 못하다. 이 복잡한 거를 또 풀어야 되다니 숫자도 크고 그죠? 593190000 이꼴 0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 이거는 5202 그죠? 물론 근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유도된 거죠? 그거는 아시면 좋아요. 이게 그냥 물론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사실 최대한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암기를 한 거지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저희는 그죠? 건축 구조를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런 사소한 거지만 아예 알아야 된다. 이게 뭐죠? C예요. C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그거 한 거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죠? 뭐일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일 때 이거에 대한 근 X값이 이렇게 된다. 그죠? 요거를 우리는 근해의 공식이라고 부른다. 했고 그래서 C값은 뭐가 나와요? 139.9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두 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는 절대 될 수 없고 그죠?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C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건 이렇게 된다. 약 140이다. 약 140mm가 된다. 그죠? 이제 C 구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놓고 평형방정식 해서 구한 거니까 이 C가 140인 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죠? 맞는 겁니다. C 구했으니까 뭐 어떻다고요? 다 구했다. 이제 쭉 풀어서 쓰면 된다. 그죠? 그럼 C를 아니까 뭘 한번 해볼까요? 최대차급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 녀석 안 거죠? 요 녀석이 140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입실론 T는 즉 인장측 최근의 변형률은 C분의 DT-C의 입실론 U다. 이것도 당연히 아셔야 되죠. 요거죠. 여기까지가 D였고 철근이 있는 거 여기가 C였다. 여기가 입실론 U였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거의 기울기 뭐예요? C분의 입실론 U죠? 이게 얘입니다. 그러면 그 기울기를 따라서
요만큼 가면 얘 나오죠. 요만큼이 뭔데? dt 마이너스 c. 지금 여기가 dt랑 d랑 같잖아요. 그죠? 최외곽측 인장철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비례식 쓴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혹시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례식 써서 그냥 인장측 철근의 최외곽 인장측 철근의 변형률을 구한 것뿐이다 라고 해서 하면 140분의 그냥 140으로 쓰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좀 오차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그냥 그죠? 저희는 소수점을 일단 날려버리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dt인 거죠? 이 분수처럼 헷갈리니까 요게 dt인 겁니다. 여기가 dt 그죠? d-c 아니지 요거가 dt인 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가 h에서 뭘 뺀 거예요? 여기 끝에까지 뺀 겁니다. 요거 피복 두께 그죠? 요 빼서 요거 자체가 뭐가 되냐? dt가 된다. 그죠? 그 되고 곱하기 0.003이다. 그럼 뭐가 나온다? 0.00846이 나오는구나. 이 녀석 뭐보다 크다? 0.004 또는 2의 입실론 y보다 크구나. 맥스 값보다 크냐? 그죠? 입실론 y가 어떻게 되는데? 0.002죠? 지금 왜냐면 이걸 그냥 무조건 0.002가 아니고 fy가 400mpa 썼으니까 0.002인 거예요. 그거보다 크죠? 오케이죠. 그러면 무슨 기준 만족한다? 로우 맥스 최대 철근비 기준 오케이다. 최대 철근비 기준을 만족하겠구나. 그러면 플러스에서 앞에서 가정한 철근 요거 인장력 ASFI라고 가정한 거 당연히 맞죠? 그죠? 철근이 왜냐면 0.002 항복했으니까 FI 쓰는 거 쓸 수 있는 거다. 그죠? 이거 또 한번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는 사실 이거 당연히 알죠?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간혹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막 뭔가 하는데 이걸 잘 모르는데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하고 넘어가면 그죠? 공부할 때 이거 거기가 막혀버리면 또 막 찾고 이래야 되니까 얘가 입실론 y라고요. 얘가 0.002라고요 지금. 얘가 400이니까 얘가 입실론의 탄성계수가 철근의 20000이고 그죠? 그러니까 최대 철근이 만족했다는 거는 여기 0.004 이상 변형했다는 거라고요. 최대 철근비가 만족됐다는 거는 변형률이 이 0.00846이란 게 그러면 당연히 0.002를 지났으니까 철근은 쭉 해서 이렇게 변형했으니까 어떻다고요? FI라고요. 강도가 응력이 항복하는 순간 FI를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FI를 쓸 수 있었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죠? 이거 확인했고 오케이. 그럼 최대 철근비 기준 만족한다. 그러면 최대 철근비 기준도 사실은 그죠? 체크할 수 있죠? 아까 체크했죠? 0.35%였나요? 0.35% 35% 왜냐면 앞에서 체크했나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식만 쓰고 실제 넘는지를 아직 체크 안 할 수도 있어서 철근비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D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H가 아니라 AS죠? 인장치 철근비 그럼 3042죠? 그러면 로 곱하기 BD는 AS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최소 철근비에 B 곱하기 D 하면 그죠? 0.25의 루트 FCK의 FY나 최소 철근비 기준 1.4의 FY나 이거의 맥스 값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24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루트의 24 곱하기 0.25는 여기가 대충 뭐가 나오냐 1.22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거번합니다. 오른쪽이 웬만해선 우리가 쓰는 범위 내에서는 얘가 거번하는 경우가 많다. 어쨌건 얘가 거번하고 얘가 400이니까 0.0035죠. 즉 0.0035 곱하기 300 곱하기 D가 600-65니까 535 하면 어떻게 돼요? 0.0035 곱하기 300 곱하기 535 하면 561.75 제곱미터죠? 제곱밀리미터. 즉 근데 우리는 얼마 넣었어요?
3042 넣었죠? 최소 철근비 최소 얼마 넣어라? 561 이상은 넣어야 된다. 아, 만족하는구나. 3042 정도 넣었으니까. 인장식 철근이. 그러면 지금까지 못 끝난 거예요. 최대 철근비 최소 철근비 다 끝났다. 검토했다. 이제 강도 구해보자. 그죠? 다 왔습니다. 한 10분은 훌쩍 넘은 것 같지만 어쨌건 최대 철근비 최소 철근비 지금 다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걷다가 뭐 구했다고요? 중립축 C도 구했습니다. 140. 그러면 이제는 구할 수 있죠. 딱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죠? 딱 그리고 여기가 A고, 그죠? 여기가 점점점 이렇게 어쨌건 이렇게 중립에 딱 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같이 그려야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쫙쫙쫙 해서 여기가 대충 압축철근이라고 할 거고, 그죠? 여기가 인장철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인장철근.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더 눈에 띄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얘랑 평행 이루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다 구해놨고, 우리는 지금 C랑 다 구해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앞에 그 참조하시면 돼요. 0.8 FCK고. 그러면 얘는 ASFI인데 얘를 어떻게 쪼개요? 어차피 평형이니까 이렇게 쪼갠다고요. 얘랑 이 녀석과 평형을 이루도록 요 정도 크기. 그죠?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녀석과 평행을 이루는 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압축 평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CS, 노란색. 얘가 콘크리트가 와는 CC. 그죠? 근데 우리는 인장력 T는 결국 CC랑 CS 합이니까 이렇게 나눠 놓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모멘트는 얘네들 커플이죠?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 여기가 이 거리 어떻게 돼요? 거리. 지금 거리는 사실상 얘입니다. 얘. 그죠? 얘랑 이루는 거리는 얘니까 D로 쓰겠습니다. 그냥 보통 또 두 줄이면 D를 써야 되니까 D 해시 되죠. 그리고 노란 색깔 다시 여기 길이 있죠. 요즘 커플로 이루어지는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요 거리가 D-2분의 A가 되죠. 왜냐면 여기가 2분의 A니까. 그죠? 합력 위치가 여기까지가 쭉 D니까 여기 딱 요 길이는 이렇게 된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파란색부터 구해보면 MN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계산해보면 지금 이거를 계산 한번 하는 게 좋겠네요. 얘는 0.85 FCK AB이다. 근데 우리는 구했죠? 지금 C가 140이었으니까 140 곱하기 0.85는 119입니다. 0.85 곱하기 24 곱하기 중립축 요게 C입니다. C 곱하기 베타원 0.85 곱하기 300 하면 어떻게 되냐면 0.85 곱하기 24 곱하기 140 곱하기 0.85 곱하기 300 그러면 728,280이 됩니다. 뉴턴 되죠? 그러니까 약 몇이다? 728kN 된다. 중력. 인장력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인장력 어떻게 된다고요? AS 3042 곱하기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하겠습니다. 킬로뉴턴 단위로 하려고 똑같이 3042 곱하기 400 나누기 1000 하면 1216.8 킬로뉴턴 되고, 이 녀석은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1500 이렇게 되네.
AS 햇에 FS 햇이죠? 항복 안 했으니까 그러면 1521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된다고? 탄성계수 2의 ES 곱하기 압축철근 변형률이죠? 압축철근 변형률 0.0016 앞에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항복 안 했다고 했죠? 곱하기 입실론 S 햇이니까 200000 곱하기 0.0016이다. 이 0.0016 어디 나와서 나온 거냐 도대체. 앞에 압축철근의 변형률 우리가 항복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때 나왔던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 계산해보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똑같이 단위 맞춰주려고 킬로뉴턴으로 하면 약 487 나온다. 그죠? 그러면 728에 플러스 487 하면 1215거든요. 이게 합치면 1200. 왜 1.8 다르지 않냐? 저희가 압축 중립축까지의 거리 C를 아까 뭐 139점 몇인데 그냥 140으로 하고 계산해서 그냥 1kN 정도의 오차가 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오차는 그것 때문에 그냥 발생했다, 우리가 좀 쉽게 구하려고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파란색부터 구하면 MNO는 728 노란색이네. 노란색. 헷갈려. 오늘 컨디션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거 해보면 이게 쫙쫙 그냥 실수 없이 갈 때가 있는데 오늘은 뭔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 CC에 대한 거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죠? 거리. 그러면 535 빼기 2분의 119 이렇게 되고, MN2는 어떻게 돼요? 487에다가 곱하기 535 D 햇 6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개가 커플이니까 모멘트 힘 곱하기 팔 길이 각각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좀 헷갈린다. 우력이라는 개념이 헷갈린다. 커플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그냥 모멘트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모멘트는 기준점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보는 어느 기준점을 잡아도 모멘트 다 성립한다니까. 이것도 당근보 계산할 때, 보 설명할 때 이런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그냥 모멘트 계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녀석 CS에 대해서 곱하기 거리 똑같죠? 사실은 이 콘크리트 CC에 대해서 거리 여기 D-2분의 A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얘는 뭐냐? ASFI는 여기서 기준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하면 거리가 0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힘이 아무리 커도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점으로 잡을 때는 사라진다. 모멘트 평형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MN1 플러스 MN2가 이 볶음보의 모멘트 강도다. 근데 설계 강도 때는 뭘 또 구해야 돼요? 강도 저감계수 파이가 있어야 되죠. 파이는 인장측 철근의 변형률로 역시나 구한다. 최대 철근과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앞에서 최대 철근비 체크할 때 이 녀석 몇 나왔어요? 0.00846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소리는 확실히 들리겠네요. 이렇게 되고, 지금 너무 계속 복습을 하려고 해서 제가 근데 해야 됩니다. 대충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딱 해서 철근비, 그죠? 이렇게는 여기가 0.002 입실론 T가 기준으로, 여기가 0.005 기준으로 0.85 0.65다. 뭐가? 강도 저감 계수가. 그래서 최대 철근비 기준 만족하면 0.6은 절대 될 수 없고 한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뭐 0.784 이상 무조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봐야 될 거는 이거는 강도 저감 계수 쪽 정리한 거에서 보시면 되고, 인장측 철근이 0.008 어쩌고 저쩌고 나왔었거든요. 앞에서 최대 철근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어딘가? 그 말은 즉슨 강도 저감 계수 0.85겠다. 다 끝났다. 그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강도 저감 계수까지 다 똑같구나. 그러면 마지막 이제 MN1 플러스 MN2에다가
강도 저항계수 곱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설계 강도 되죠?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거 계산하면 MNO는 뭐냐면 346.29, 아래 거 계산하면 228.9예요. 그래서 MN1 플러스 MN2 하면 뭐냐면 575.1이 나옵니다. 곱하기 강도 저항계수 0.85 하면 약 488.8kN 점 미터가 됩니다. 이게 이 볶음보의 설계 강도 파이 MN이 된다고요. 그죠? 됐습니다. 이 볶음보 하나 강도 구할 때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죠? 그죠? 이렇게 꼭 아셔야 되고, 그 중간중간 다 설명했죠? 최대철근비, 최소철근비, 강도 저항계수까지 다 설명하고 넘어왔고,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CC CS 그리고 여기가 T가 있었는데 얘 이꼴 인장력 이꼴 압축력이 성립하는데 이 얘는 얘 플러스 얘니까 이렇게 여기 정도 크기를 T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TC라고 할 거고 요거 정도의 크기를 TS라고 할게요. 그러면 TC 이꼴 CS고, 그죠? CC죠? C끼리 같고 TS 크기는 CS 크기랑 같다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과가 이렇게 커플 이루어져서 모멘트가 힘은 같으니까 힘 곱하기 요 거리 했다고요. 그죠? 요 거리가 D-D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 힘 같죠? 같다 그랬죠? 왜냐면 얘를 똑같은 각각의 크기만큼 쪼갠 거니까.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커플링인데 요 거리 어떻게 돼요? D-2분의 A라고요. 요 등가응력 블록 보시면, 그죠? 요 CC는 그 등가응력 블록에서 중간까지 합력의 위치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하다. 이 그림도 반드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반드시 무조건 뭐 한점 기준으로 뭐 모멘트 평형에서 그냥 그걸로만 구하시지 말고, 요렇게 커플이지, 요렇게 커플이구나, 그러면 그 우력에 대해서 작용하는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로 그냥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력에 대한 개념으로 정력학에서 나오는 그걸로도 꼭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결국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가 다 똑같아요? 최대철근비 똑같았네. 기준 뭐 식도 바뀌지 않았고, 최대철근비 기준, 최소철근비 기준, 강도 저항계수 다 똑같구나. 계산하는 과정, 평형조건 다 똑같고, 다른 건 뭐예요? 압축축에 철근이 있으면 인장력 이꼴 압축력을 할 때 압축력 항에 철근에 대한 압축력을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압축축 철근은 항복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풀 때는 뭐 항복했다고 가정하고 풀던지, 아니면 한계 철근비를 아예 계산한 다음에 항복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고 가던지, 그거는 그 문제를 푸시거나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은 압축철근 항복했다라고 가정하고 풀고 확인해봤더니 안 했다, 항복 안 했다, 그러면 그 압축 응력에 대한 식을 FI를 쓰는 게 아니고, 그죠? 탄성계수 곱하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FI를 FS 햇을 항복 안 했으면 FI를 못 쓰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탄성계수 이게 계속 이씨가 되는데 ES 곱하기 입실론 S 햇 이걸로 구한다고요. 이걸로 구해서 C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뭐 근해 공식을 쓰든 뭘 하든 그렇게 해서 C를 재산정한 다음에 C만 구하면 우리는
나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최대 철근비 체크할 수 있고, 그죠? 강도 조각계수 체크할 수 있고, C를 아니까 당연히 모든 압축력과 인장력 다 알고 쭉 계산 절차에 따라서 구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근보는 커플이 이루어진 힘이 두 개가 존재한다. 인장력의 철근에 대한 커플, 콘크리트 힘에 대한 커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힘 곱하기 거리로 그 다음 합해주면 복근보의 최종적인 강도값이 나온다. 여기까지.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앞에서 했던 최대 철근비나 이런 다른 기준들도 많이 다시 언급이 되는 거라 제가 지금 최대한 쓸 수 있는 건 다 썼는데도 조금 제 말에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앞에 정리된 다른 보 관련된 부분을 쭉 다 보시면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시는 거예요, 확실히. 그죠? 그러면 복근보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되셨길 바라면서 이제 복근보에 대한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